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고 군사적 조치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게 ICBM이냐 인공위성이냐 여러 가지 주장과 분석도 있었고요. 전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북이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기대감 혹은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한껏 선전을 했어요. 그런 미국의 움직임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북이 얘기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나왔던 성명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3일자로 리태성이라고 하는 북한의 외무성 미국 담당이 했던 성명의 일부입니다. 주 내용은 이겁니다.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북이 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 이제 계산법을 바꿔서 새로운 자세로 나와라 이런 요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말 시한부가 다가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지금까지 북이 인내력을 가지고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움직여왔는데 지금까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이제 미국이 선택만 할 것이 남아있는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결실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선택권을 미국에 준 겁니다. 북이 무엇을 고를지를 북이 미국한테 선택권을 준 거라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가 뭘까요? 한반도 평화, 미국의 안전 뭐 이런 거겠죠. 미국이 바라는 것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미국 자체 본토의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떤 선물이 될 것인가는 결국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권을 미국한테 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 핵 시험을 중단했죠. 그리고 실험장을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ICBM 발사를 전격 중단했죠. 핵무기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이 중대 조치죠.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상응 조치가 아니고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북이 말한 선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미국과의 전면적인 관계 개선을 통한 서로의 안전 보장 이런 것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으로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는 ICBM 발사라든가 SLBM 발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 이것이 북이 가지고 있는 선물일 수 있겠죠. 그 선물이 미국한테는 나쁜 선물이냐 좋은 선물이냐 이 선택권을 미국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동안 떠들고 있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ICBM이냐 인공위성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호들갑을 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도된 긴장 조성이었다고 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했고요. 공군사령관이 얘기했습니다.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했고요. 인공위성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적 조치로는 정찰기를 동원해서 한반도를 감시한다. 북의 동향을 감시한다. 이런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미 특수전사령부의 군인들이 동원된 군사훈련. 북의 요인을 납치하는 건지 구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훈련을 한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주장과 행동이었죠. 저는 이런 것이 왜 이 시기에 공개되고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 저는 의도된 긴장 조성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있었던가요? 유엔 안보리 회의가 있었어요. 미국의 소주반 회의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남북 철도 연결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담겨있는 결의안. 그리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의도와 정반대의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세계 여론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조건에서 북이 취한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미국 때문에
지금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 여론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신의 의무, 자신의 책임에 쏠리는 이 이목을 북한의 도발 가능성으로 전가시키는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된 긴장 조성 행위를 했다는 거죠. 북이 무엇을 쏠까라는 것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신의 책임보다는 북의 도발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이 미국의 이 호들갑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처한 지금 자화상이구나. 초라한 자화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북한이 취한 선제적 중대 조치, 아까 말씀드렸던 ICBM 발사 중지, 핵개발 중지, 이런 것들이 이 조치가 트럼프 업적으로 계속 1년 내내 떠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재선용 업적으로. 자,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위성이나 ICBM이 아니기를 바라겠죠. 굉장히 초조한 입장이다. 그리고 새로운 대결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비건이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간청을 했는데 무산이 됐죠. 중국에 건너가서도 북측을 만나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또 자기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죠. 굉장히 긴장감에 떨고 있는 미국의 자아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의 다음 행보는 뭘까요? 여러 가지 분석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지금 예보된 행보 걷겠죠. 지난주에는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아마 이번 주 빠르면 오늘 내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열리겠죠. 그러면서 2020년에 북의 대외 정책 노선, 군사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겠죠. 그런 움직임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신년사가 더 주목되지 않습니까? 2020년 신년사를 통해서 북의 대내 정책, 그리고 남북관계 정책, 그리고 대미 정책을 포함한 대외 정책을 전반적으로 공표를 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일정상으로는 정해져 있는 일정이고요. 그 일정대로 갈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이 내놓을 새로운 길은 무엇일까? 이거는 세부적으로는 공개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북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입장을 봐야 알겠지만 기본 방향은 새로운 길은 북한의 길이다. 이런 거예요. 북이 계획한 길, 북이 자체의 경제발전 전략, 군사발전 전략, 남북관계 전략, 대미 전략, 북이 작성한 계획한 그 길이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길은 북한의 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 계획한 대로 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시켜서 통일로 가기 위한 길, 북미관계 적대관계를 해소해서 북미 정상적인 관계로 가려고 하는 그 노선, 그게 새로운 길, 북한의 길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인공위성 발사를 또 보도했다고 나와 있죠. 또 중국의 ICBM 발사, SLBM 발사가 있었고요. 러시아에서도 사르마트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에서 또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런 군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행보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대응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이제 전망할 때가 됐죠. 자, 2020년 전망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방송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이제 맛배기로 예상하는 2020년은 제가 볼 때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미국의 패권이 통하던 세계가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의 패권, 일방적인 패권이 작동하지 않는 세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내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요. 또 대한민국 자체로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패들의 행패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0년 총선을 통해서 자한당이 한국 정치에서 국회에서 깽판치는 이 행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탄생하는 해가 2020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한반도가 2020년에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주제로 해서 미국의 행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북의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